네,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예시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시간에 예시는 사실 초등교육과정 좀 예시를 해볼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해봤던 스팀 교육 사례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정도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약간 얘는 예술 중심의 예술교과랑 과학을 연결하는 걸 약간 핵심으로 잡고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이제 포함되는 스팀 교육 과정으로 좀 해봤던 건데 저기 인터컬처럴은 왜 인터컬처럴이 들어가 있나요? 그때 요 프로그램은 좀 재밌게 호주하고 화상 연결을 하는 게 있었고 또 여기서 잡았던 그 미디어 파사드 주제가 네.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한국뿐 아니라 사실 모든 그 큰 도시들의 랜드마크에서는 그 랜드마크를 나타내는 미디어 파사드가 많이 있잖아요, 작품이. 우리나라에 이제 경복궁에서 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해마다 새로운 작품을 하고, 또 시드니에서 또 오페라 하우스에 또 생기는 하는 작품이 이제 또 매해 있고 이래서 두 개를 같은 주제로 각 두 나라가 경험할 수 있어서 이런 걸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활동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뒤에 미디어 파서 잠깐 보여주시나요? 모르겠네요, 있는지. 미디어, 모르시면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미디어 되시죠. 파사드는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건물 형태를 띈 이제 그래서 파사드가 벽면이라는 말이어가지고 프랑스어인가요? 이탈리아였나요? 프랑스였던 그쵸. 것 같은데. 그래서 미디어를 벽면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팅 해가지고 쏘는 거여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건물 벽면에 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빔 프로젝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 아예 큰 디스플레이를 달아가지고 이제 쏘기도 하는 뭐 이런 형태들이 다 미디어 파사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미디어 아트 자체가 과학기술하고 예술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팀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디어 파사드를 서로 이제 감상을 하고 뭐 감상 의견을 좀 나누는 약간 미술교과 그 다음에 각 나라에 여기서 호주하고 이제 한국이 같이 있으니까 각 나라에 뭐 조사하는 뭐 지리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차이나 이런 걸 조사하는 활동을 해서 뭐 사회교과의 내용도 좀 포함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미디어 파사드의 과학적 기술적인 원리 적용 부분 이런 걸 이제 찾아보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이제 이런 스팀 교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좀 되게 상세하게 교수 학습 계획을 짰었어요. 초등학교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단위로 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티칭을 그러니까 실제 교수를 하는 사람과 개발자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순서를 자세히 짜서 이렇게 했었고, 이제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한국 학생들은 호주의 미디어 파사드를 감상하면서, 호주에도 저런 게 있네? 그래서, 그 호주에 대해서 알아볼까? 뭐 구글맵 같은 거 이용해서, 구글 얼스 같은 거 이용해서 막 찾아보고, 그래서 워크북을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호주 어떤 나라인가 뭐 이런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학생들이 이제 조사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이제 호주에 대해서 호주하고 이제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주에 있는 학생들은 저렇게 Dear Korean Friends 이렇게 해서 한국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너네 거 뭐 작품을 봤는데 뭐 어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고, 그 다음 한국 학생들은 이제 쓰면은 뭐 호주 친구들아 안녕 오페라 하우스의 빛축제 봤는데 너무 멋진 작품이다 뭐 이렇게 써놓고, 어떤 이제 질문들에서 보면은 호주엔 진짜 숙제가 없니? 뭐 이런 것도 적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호주의 작품을 봤기 때문에 애들 그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서. 밑에 있는 학생은 글씨가 완전 어른 글씨인데요. 선생님이 대신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잘하는 학생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화상을 할 때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이런 활동지를 만들어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과학기술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미디어 파사드의 원리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빛이 반사돼가 우선 프로젝트 매핑을 하면 빛이 반사돼서 이제 그걸 빛을 보는 원리인데, 이제 이런 우리가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맨날 보게 되니까 이제 이런데도 이런 빛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경로가 있고, 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뭐 화면들을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원리는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홀로그램 만들기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된 스마트폰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할 당시에 인터넷에서 이게 처음 유행한 거는
안 쓰는 CD 케이스를 잘라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크릴 칼로 이걸 막 잘라가지고 만드니까. 저희는 학생들이랑 아주 편하게 OHP. 근데 그걸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홀로그램 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새가 입체적으로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 연구를 할 때 제가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교수님들한테 막 보여드렸는데 이 교수님들도 보고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실제감이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가운데다 막 손가락을 넣어보고 막 아니 왜 이 빛이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홀로그램 기술이 아직 없는데 이거 뭐냐 이러면서 놀라시더라고요. 물리를 전공하시지 않으셨는가 보니. 아니 물리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네. 와, 뭐지 막 새로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 영상은 그때 이제 2016년에 이대에서 불 꺼놓고 한밤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튜브 검색하면은 뭐 귀여운 캐릭터들로 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지 이제 처음에 질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각을 들어본 다음에 다음에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서 나온 이미지가 이 그 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지금 OHP로 만든 뭐 이런 거에서 요 면에 부딪혀서 이렇게 반사되는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면서 얘가 이게 투명하니까 이 뒤에 여기에 이미지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스마트폰 홀로그램의 원리죠. 그렇죠. 물리에서 이제 광학이나 렌즈 광학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실상과 허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그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그 홀로그램 피라미드가 이제 네 가지 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내면이 이렇게 보이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이 내면에서 벌써 착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 내면에서 그 빛이 서로 막 섞여가지고 이제 그 3D처럼 이제 입체처럼 보인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페퍼의 유령이라는 그 연극이죠. 이제 하나 연극을 하는 기법이죠. 연극에서 이제 하나 기법인데요. 처음에 뭐 이제 헨리 딕스 맞나요? 헨리 딕스가 이제 그 유령이 나와야 되는데 유령을 이제 실제로 칼로 찔러가지고 없애는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데 실제 칼로 찌를 수가 없잖아요. 절대 뭐 우리나라 요즘처럼 이 칼로 찌르면 칼날이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 그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좀 실제감 있게 그리고 찔렀을 때 칼날이 뚫고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밑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지금 이제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 여기서는 이제 화면에 그 우리가 청중의 입장이잖아요. 청중의 입장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쳤으면 이 상이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아크릴판에 반사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겠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보는 거에서 이 사람들은 이 아크릴판을 통해서 네 제가 지금 손가락을 하다 보니까 아크릴판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찌르면 그 유령을 찔러서 실제 통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뭐 초반에 있었던 홀로그램 콘서트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유사한 맞습니다. 원칙이고 지금 뭐 박물관 같은 데 많이 있는 홀로그램 영상들도 사실 이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설치도 간단하고 뭐 셀프 촬영하는데도 요즘엔 지금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문헌은 이제 페퍼의 유령이라고 해서 저렇게 한 기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게 정말 영국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었는지는 조금 이제 파악하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광원이 3D 이미지 퀄리티가 좋으니까 저 정도로만 비춰줘도 진짜 같은 거죠. 아까 봤던 그 새들처럼 사실 근데 이 그림이 2D 같으면 사실 공중에 띄어나도 별로 그런데 이게 너무 3D의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반사해서 보여주면 이제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홀로그램 콘서트가 제일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아마 소녀시대 콘서트를 그 벌써 이제 10년 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버스 같은 데서 이제 거기도 뭐 밑에서 이렇게 광원을 소녀시대 사진 그 영상을 올려주고 이게 판을 대놓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 소녀시대가 서서 이제 콘서트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영상이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학생들이 어떻게 찾았나를 본 영상인데요. 그 제가 학생들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가 보통 학생들 답을 알려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면에서만 보인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고 얘기하면 중간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래요. 중간에 손가락을 넣으면 넣어도 보이거든요. 손가락이 이제 상이 맺힌 것처럼 보이는 게 보면 이제 양쪽 옆면이나 뒷면에서 보이는 영상이 겹쳐져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각각을 우리 보게 되는 눈에는 거죠. 각각이라고 해서 내 쪽에는 나의 시각에 이제 45도로 굽어진 면에 반사된 것만 보이는 거고 나머지 옆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면에 반사되는 영상만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쵸. 이해하시면 돼요. 저게 이제 내면으로 만든 게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입체로 보이는 비밀이죠. 그래서 이쪽엔 앞면, 뒷면, 그다음에 옆면까지 영상을 4가지를 다 보여주니까 돌아가면서 봐도 꼭 여기 안에 진짜 이렇게 3차원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홀로그램 영상들 주로 보시면 그냥 4개 그림이 그냥 똑같아요. 이게 그냥 이제 유저들이 조금 더, 막 자기가 만든 그쵸, 거여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잘 만들기 위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는 4개 면을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달이라고 하면 달의 앞면, 뒷면, 뭐 옆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달의 뒷면을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니면 그 여러 개 행성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대체로 나오는 일반적인 그 유튜브의 홀로그램 영상들은 4개의 영상이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면에서 봐도 똑같은 영상이 보이는 한 거죠. 명만 봐도 되는 거죠. 네네, 사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약간 그래도 이제 수학까지 넣으려는 욕심이 요즘 약간 과한 욕심일 수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스팀 수업 하다 보면 이렇게 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이제 스팀 교육할 때 처음에 다른 교과에서 뭐 배우는지 이제 교육과정들 다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수학에서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우니까 입체 도형의 어떤 그 뭐 꼭지점이라든가 모서리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학습하고 학생들이 도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좀 포함을 했고요. 이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이렇게 면을 다 각각 4면을 이제 사다리꼴을 다 만들어서 이제 연결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어떤 도형을 배웠으니까 그 도형을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좀 포함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좀 쉬운 방식으로는 이걸 만들 수 있게 그냥 OHP 필름으로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잘라서 바로 끼우면 활동을 할 수 있게. 왜냐면 짧은 시간에 이거 만들기만 해도 사실 한 차시가 다 가기 때문에 이제 좀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거의 원리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뭐 이제 하는 걸 더 초점을 두고 싶다. 그럴 때는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도면으로 만드는 이 가운데 학생이 지금 도면을 올려서 만들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도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한 땀 한 땀 그림. 아, 네. 그리고 그 카피라이트 적혀 있습니다. 네. 저기에 그 뭔가 연결할 때 쉽게 이렇게 딱 네네. 플립형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디테일 있게 이렇게 만든 도면이에요. 네. 저거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면 나중에 이제 어디를 좀 이렇게 살짝 펴고 뭐 이렇게 하면 잘 서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휘기도 해가지고. 맞아요. 예전에는 이거 뭐 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생들 좀 약간 똑똑한 고등학생들 데리고 계산할 저 수 각도 있죠. 계산해 보겠다면서 이제 사인 코사인만 넣어가면서 막 그 한 2시간을 그 면이 이제 45도가 되게 이제 딱 네. 만드는 사다리꼴에 이제 네네. 각도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네. 그 자체를 좀 계산하는 문제도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풀 수 있죠. 못 풀더라고요. 아니 몇 명은 풀어요. 네. 실제 뭐 저게 각도가 한 왜냐면 52점 몇 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삼각함수를 안 네. 배우니까 네. 학생들이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쓸 수 있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빛으로 물건을 어떻게 보는 건지 뭐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원리를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알 수 있기 위해서 과학 시간에 이제 뭐 이런 미러스코프라든가 뭐 이런 얘는 이렇게 2개의 오목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 속에다가 물체를 넣으면 이 물체가 요 위에 이제 상이 맺혀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그 교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호기심을 좀 더 자극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교사가 이제 과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면서 이제 워크시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쓴 거예요. 그러면
눈에서 광원으로 빛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많은 레이저 오개념 중에 보면. 하나죠.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학생이 가진 오개념 중에 하나고 네.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광원에서 나와서 이게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융합 교육을 할 때 사실 이 부분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과학 컨셉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걸 어떤 한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 경험하는 상황이 너무 좀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불을 끄고 뭘 관찰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된 곳에 있고 어떤 공간을 조금만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는 뭐 네. 이런 상태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논문으로 써놨으니까 네, 이름이 관심 있네요. 있으시면은 네,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 논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개념이해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그 일스트럭처드된 상황, 어떤 일상생활의 상황 이런 거는 사실 그 뭐 직관적인 그런 생각에 의한 개념 형성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과학적인 그런 개념 형성하는 데는 오개념도 조금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주의를 요하고 학생들한테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전략까지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스팀 교육의 제일 큰 문제이기도 했죠. 이게 어떤 체험하고 그냥 끝나고 그죠? 뭐 그리고 만들고 이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끝나고, 드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이게 스팀 교육이 실제 학생들의 이제 과학 개념 이해나 그 학습의 어떤 성취 향상에도 도움이 되게 하긴 하는 게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본학습에도 안 하고 자꾸 동아리에서만 한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이제 학습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라는 거로 좀 이해를 하신다면 그 전체 우리가 한 학기 안에서 스팀 교육을 하는 게 절대 그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에 그 반하는 활동이 아니다. 그렇죠. 중간에 그리고 이런 개념 활동을 이해하는 활동들은 네. 또 이제 그 목표에 맞게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스팀 활동 안 해가지고 안에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그쵸. 다 예.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하시면 된다라는 맥락이고요. 그래서 학생들 마무리는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직접 디자인하는 이렇게 약간 그 미술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그런 어떤 교류를 했던 걸 이어가기 위해서 학습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 그 하우주에 있는 학생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학습 결과를 좀 공유를 하고 이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이런 세팅까지 만들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다른 상황을 하나 더 보여주려면 이제 문제 해결이 더 중점이 되는 이제 프로젝트로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앞에 거는 차수가 되게 긴 뭐 이런 거였다면 요거는 이제 팀 활동으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이제 그 단시간에 해결하는 뭐 이런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상황을 좀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활동을 한 건데 지진에 강한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이 이제 가상으로 지진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제너레이터를 뒤에 이제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이제 바로 테스트를 하는,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에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하고 동기유발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협력해가지고 이런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프로젝트는 이제 그런 거에 더 중점을 좀.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이렇게 지진 구조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좀 좋은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저기 듭니다. PPT에도 영어가 적혀 있네요. 여기 이때도 이제 그 외국 홍콩 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예. 그 외국 그 뭐지 호주뿐 아니라 뭐 태국, 홍콩 이런 곳에서 한국 스팀 교육에 사실 관심이 많아가지고 같이 협력하자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전.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재 수업으로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학생들이 이제 되게 발전적인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거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활동지를 했잖아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제 빔 프로젝터의 원리를 이제 탐색을 하고 빔 프로젝터가 되게 재밌는 게 학생들이 빔 프로젝터 앞에 있는 렌즈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오목 렌즈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오목 렌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 이렇게 상이 그래서 뒤집혀 보이잖아요. 빔 프로젝터는. 그래서 안에 있는 상이 뒤집혀서 보이는 이런 형태고, 그 오목 렌즈는 빛이 닳게 산란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볼록 렌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직접 빔 프로젝터를 연결하고 자기 영상도 쏴보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스크린의 종류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반사되어 보이는지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거울지도 붙여보고 뭐 셀로판지도 붙여보고 이러면서 빛에 대해서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디어 파사드랑 연결을 해서 그러면 이런 그 미디어 파사드 벽면의 재질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력까지 조금 확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생이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수업을 들은 다음에 영재 학생이었는데 그 과학하고 예술이 연결된다는 게 융합적으로 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는 걸 굉장히 좀 이제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그 매핑하는 프로그램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적절한 음악까지 넣어서 이제 여기 이제 서대문 형무소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앞에다 자기가 서대문 형무소의 주제에 맞게 이렇게 매핑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걸 만드는데 한 학기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영재 산출물로 가져오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융합 교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몰입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는 이런 네.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임할 때 있었던 학생인가요? 네네, 그렇죠. 너무 똑똑한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융합 교육을 저는 생각을 할 때 뭐 얼마나 뭐 다양한 교과를 연결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이런 그 뭔가 문제 해결을 여러 가지 지식을 융합하고 막 여러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상황을 경험했을 때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다양한 영역을 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함량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어떤 그 사고력을 높이고 또 새로운 이런 과제에 도전하는 뭐 이런 점들의 가장 강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스팀 교육이나 융합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팀 교육의 그 내용이나 방향성들은 조금 이제 옛날 방향에도 좀 많이 옛날 방향도 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철 지난 교육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수행된 지 좀 이게 여러 옛날 된 거, 약간 이런 그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저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 되게 새로울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스팀 교육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트렌드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등등 그다음에 뭐 코딩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우리가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 환경에서 또 어떤 교육 전략을 통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내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제일 큰 목적인 거죠. 그리고 그쵸. 우리가 세우는 모든 교육 전략이나 모든 교육 과정 이런 내용들은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흥미를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방점을 찍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팀 교육이란 이름, 뭐 융합 교육이란 융복합 교육이 뭐야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신다기보다는 아무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를 활용해서 이 다양한 소스들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학생들이 이 교육 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하고 몰입하게 하는 교육을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미 융합교육 미래 인재가 된다. 그렇죠. 네, 학생들은 미래 인재가 되고 여러분들은 융합교육 전문가가 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길어졌네요. 네, 잘라야죠. 말이 이제. 많아가지고. 네, 2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융합교육 2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까지 아마 진행될 것 3부까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이 3부 끝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음에 또 만나나요? 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